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시간이 아주 잘 갑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나들목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나들목. 이해찬 나들목 문정부에서 추가했고 이해찬 세종집 땅값이 4배 뛰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벌써 딱 듣자마자 기분이 확 잡칩니다. 이해찬 나들목 점점점 문정부서 추가 이 세종집 땅값 4배 뛰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그러니까 바로 1년 여전이죠. 한 1년 반 전이나 2년 정도, 고작 많이 되면 2년 정도 됐겠네요. 네, 2년 전도. 세종 고속도로 설계가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종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싹 바뀌면서 입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해찬 집과는 5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 서울 고속도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전혀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부분에 나들목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에 나들목 입지가 싹 정해졌던 것으로 29일 월요일 날 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가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된 공사비보다 4천억 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고 4천억 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 윗물은 자기들은 맑다 이거예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그렇게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게 헛개비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걸 누가 고지 듣습니까? 아니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면 아랫사람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당장 일어나지 그냥. 기회가 윗사람한테 많은데 아랫사람한테 자꾸 그 잘못된 관행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그런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업 현황에 따르면은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시에 2조 1,971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현재 2조 5,894억 원으로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게소 막강하게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4천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게 도로공사 설명인데 당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위 연기 나들목, IC죠, IC. 인터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기 나들목 입지도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공리로 확정됐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세종시 전동면 미국리 토지 자택에서 차로 6분 거리입니다. 5km입니다. 5km. 이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세종시 전동면 미국리 일대 농지 1528m 제곱 그걸 사들였습니다. 463평을 사들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로 1억 3,860만 원의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년 뒤인 2015년 이 전 대표 내외는 지목 변경을 통해서 농지의 일부인 653m 제곱 약 197평을 대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2013년 단위 면적당 21,400여 원이었던 이 땅은 지난해 86,000원으로 4배 이상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더 오르면 더 오르지 더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에는 172m제곱, 즉 52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도 거기다 지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이 전 대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부동산 열기, 나들목 입지 확정이 이 전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재 부동산 업계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전 대표의 토지와 약 50m 떨어진 세종시 미곡리 48번지에는 2018년 7월 5,500만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9월 1일 1억 원에 되팔렸습니다. 자, 2년 만에 2배로 땅값이 오른 셈입니다. 자, 현지 부동산 업자는 연기 나들목이 들어서면 세종 북부권의 교통 여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도로 건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야, 행복하네요. 네. 참 행복합니다. 네. 야당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들목 입지가 확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계획에 없던 연기 나들목이 2018년, 17년, 19년 설계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연기 나들목이 현재 입지로 확정됐다는 입장이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런 입장이겠죠.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술적 경제적인 요소를 두루 검토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계획한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 설명회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영석 의원은 2019년 집권 여당 대표의 집 앞으로 나들목의 입지가 확정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냐 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조선일보가 찾은 이 전 대표 세종시 미곡리 땅에는 작은 텃밭과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과 컨테이너.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은주산 자락 위쪽에 2층짜리 단독주택도 보였습니다. 미곡리 주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 대표가 매입한 이후 집과 창고를 지은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내외가 맞은편 텃밭에서 인디언 감자를 심는 것도 봤다. 이 대표 측은 본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역구에서 시내를 피해서 한적하게 지낼 만한 산속에 터잡은 것이라면서 나들목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디에 생기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과 정은 최근 부동산 업무와 관련 없는 구급 공무원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부당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은 구급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행운이 어떻게 이해찬에게 올 수가 있지? 좋게 말하면 그렇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 광풍이 부는 시대. 미친 바람이 구석구석 회오리를 치면서 부동산도 대리치고 뭐 안 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 자, 그래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 당장 4월 7일 그 태양은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는 그 태양을 생각해 봅니다. 태양은 다시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인가? 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에 누구를 밀어라 찍어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 마음인데요. 왜 네가 건방지게 누구 찍으라 말라 하고 있어?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찍되 그러나 투표장에 가야 된다는 사람 가서 그거는 누구를 찍든 마음대로 찍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아무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일할 사람을 찍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투표장에 나가야죠. 안 나가고 여론조사 오면 나는 누가 좋다 하고 이러지 마시고 투표장에 직접 나가십시오. 직접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싫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할 사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을요 선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